자서전. 제목 왜 사는지 답을 알았다. 청강로 영상 작가편 제3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인사드리는 저는 세종민성당 방송반 드림 아나운서 6학년 박미소입니다. 이제 이야기 할아버지라 부르는 청강로 작가님의 영상 자서전 1부와 2부에 이어 제3부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초대 손님은 제가 진행하기에는 벅차 이야기 할아버지가 작가로서 직접 진행하고 저는 보조 진행자로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미소 어린이가 아직 어린데 잘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바 있는 저는 청강로 작가입니다. 작사가로 작곡가로 객원방송인으로 살아왔고 사람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를 쓴 인성학 연구통론 전체 6권을 쓴 작가입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책을 쓰고 있는 영상 작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특별한 것은 세종민성학당 학당장으로 즉 어린이들의 꿈과 길을 일깨우는 영재 교육에 전념하십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네, 저는 벌써 4년째이고요.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6학년이 된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오후까지 말하기를 배웁니다. 친손녀처럼 운명도 배우고 읽기, 쓰기, 말하기. 특히 방송인이 되기 위해 국어 교육과 시사 교양에 따른 인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영상을 활용하시는 교육이라 저는 지금 어린이 리포터로 국내외 두루 다니면서 신바람 나게 아나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소가요. 인터뷰라면은 아주 독출한 재주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의 그 말의 흐름에 따라서 말을 원고와 다르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도 가서 미국의 역사,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학습을 하고 거기서도 영상 60여 편을 제작해 왔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메인 리포터로 활동을 했지요. 주제가 갓길로 간 것 같지만 아니고요. 그럼 그간 미소가 배우고 해온 활동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3학년 때부터 했던 거를 쭉 나열해보자면 사회자 교육하고 훈련이라 해야 될까? 아니, 훈련이라고 그렇죠. 할게요. 그렇죠. 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 취임식 사회자로도 섰던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양 공개 행사 때 수천 명 앞에서 사회자로 행사를 진행할 경험이 많았었고 지금은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에 영상 뉴스 라이브인 세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할아버지 작가님의 지도 덕분입니다. 네. 네. 진행자가 초청자 같이 돼버렸거든요. 내가 묻는 게 됐고요. 다시 3부 영상 자서전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주십시오. 미소가. 네. 네, 그러면은 할아버지 이제 2부에 이어서 제3부 연속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려야죠. 네. 네, 보다 좋은 창작 세계를 열기 위해서 이제 지피를 줄이고 이런 영상 작가로 전향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 이미 쓰신 책이 아직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영상 작가를 하시네요. 네, 책을 쓴 것을 다 내려면 10년 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0번이 넘어요. 지금 낸 것이 한 20권 조금 안 되는데 지금 내야 될 것이 한 10권 정도 이렇게 20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써요. 왜 쓰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책을 쓰지 않으면은 학자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이 책의 날입니다. 책의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책의 날이 얼마 안 됐지만 미국에서는 책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부한 사람들이 혼자만 알고 그냥 세상을 떠나면 책을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책을 쓰는데 지금은 뭐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책으로 대신하는데 하여튼 인성학 연구 통론, 인성교육, 총서 뭐 이런 걸 쓰고 있어요. 네, 인성학 연구 통문 6권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는데 그래요. 출판 경기가 나빠서 그런가요? 그런데 또 인성교육학 총서 이런 걸 쓰신다니까 이건 어떤 책이고 지금은 얼마나 쓰셨습니까? 인성교육
연구 통론 다섯 여섯 권은 지난번에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2부에서 그랬죠. 네. 근데 인성 교육학 총론 이것은 아직 쓰는 거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다시 6권을 쓰는 게 아니라 1200쪽으로 한 책 분량으로 따지면 4권 정도로 이렇게 합축을 해서 한 권에 쓰는 거예요.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이게 두꺼운 건데 지금 그것을 초등학교 어린이도 보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부모, 노인까지 볼 수 있는 종합책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한국에서 아직 계획하지 않은 형식입니다. 이 책도 출간을 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 건데 요즘 출판사들이 제작을 못한다 하면 어쩌죠? 그래도 출판 경기가 다시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어느 때가 되면 그런 책을 또 출판한다고 하는 때가 와요. 그런데 문제는 원고를 다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누가 갑자기 출간을 하겠다고 할 때 원고가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써야 되고 영상으로 할 게 있고 교재로 써야 될 거야. 있고 해서 책을 지금도 쓰고는 있죠. 그러면은 새로 쓰려는 인성학 총서는 어떤 책입니까? 방금 말한 대로 초등학생이 보면은 요게 계열이 단원별로 나눠 있어. 초등학생 것만 계속 보면 됩니다. 근데 엄마가 보려면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여러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생 거, 중학생 거, 고등학생 거를 다 같이 보고서 엄마 것까지 봐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배우는 교재, 엄마나 아버지나 어른들은 가르치는 교재까지 겸해서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형식의 시도는 아직 한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리고 자료 화면을 그림을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많이 넣으면서 사진을 해설하는 형식인데 하여튼 참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쓰는 거예요. 초중고 부모 스승 5분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책이잖아요. 이제 도대체 어떻게 기획된 것인지 궁금하고 또 얼마나 가야 탈고가 될까요? 이게 그 전에 같이 내가 영상 자서전을 안 하고 영상 작가를 안 하고 글만 쓰는 지필 작가로 한다면은 빠르면은 1년이면은 초고가 완성될 건데 지금은 이제 영상 작가를 하기 때문에 초고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3년 정도 적어요. 3년 정도 돼야 탈고가 될 걸로. 지금 1200쪽 중에서 한 100쪽 정도 썼어요. 설계는 다 돼 있어요. 어떻게 쓸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선보를 시작하게 되자 지필 이야기를 지나서 마침내 영상 작가로 전향해서 사는 70대 영상 작가 할아버지 이야기에 다다랐습니다. 영상 작가는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할 수 있죠? 영상 작가를 하려면은 우선 영상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파일을 알아야 되고 편집을 알아야 되고 기술을 알아야 되고 채널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뭐 100가지 1000가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원고, 영상에 들어가는 원고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하는 그 기획력, 이게 결국은 글이에요. 글을 쓸 줄 알아야 영상 작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원고가 있어야 뭐 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네. 영상 작가가 참 어려운 건데 스승이 없는데 혼자서 배웠던 그때 이야기를 좀 더 해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이걸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작가는 하던 거니까 이 중요한 콘텐츠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글은 쓸 수 있지만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카메라도 무슨 카메라로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편집을 하고 짐작도 못했는데 혼자서 배우냐니까 1시간 촬영한 것을 일주일 가도 편집이 안 끝나요. 자꾸 편집이 자꾸 에러가 나고 뭐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을 몇 년을 거쳤죠. 네, 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방송국에 질문할 수도 없는 거. 그런데 뭐니 해도 영상 작가로 살게 된 동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세종 인성학당 어린이들이 참여한 게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나 혼자 그렇게 해오다가 2008년, 9년, 10년 들어오면서 영상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2011년에 미국에 가니까 영상을 계속 찍게 돼요. 네. 그래서 한 200편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끙끙거리고 이제 편집을 해보는데 어려운데 2013년, 12년 되면서 이제 재혁이가 오고 미서가 오면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궁금하니까 빨리 해줘야 된다. 본격적으로
편집을 하고 이제 이것을 영상을 만지는 작가 수업을 혼자 독학으로 하게 된 거죠. 이해갑니까? 네. 미소는 그때는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잖아. 맞아. 편집은 학교에서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초창기 3학년 때는 몰랐지. 몰라요. 그때는 3학년 때 우리가 뿌리공원 가고 그럴 때는 영상 편집하는 걸 몰랐잖아. 지금은 편집을 잘하잖아. 지금 이런 편집을 다 미소가 하잖아. 네. 네, 제가 벌써 4년째이고요. 현구, 은경이, 희원이, 소리. 2년차, 3년차고 이제 소리는 1년차. 소리는 그쵸? 1년 있었지. 요즘은 고정으로 나오지 않는데 어떠세요? 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들이 가끔 그러니까 미소 본다고 할아버지 본다고 오기는 오지. 오죠? 안 오는 건 아닌데. 저도 그 전에 전화했었잖아요. 그전에는 매주 토요일 9시면 다 모였죠. 9시면 다 모여서 전부 다 그 영상으로 뉴스 하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 탐방도 하고 했었죠. 보고 싶은 그 말로 할 수가 없죠. 그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여간 영상을 통해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신데 많아요. 제가 지도받은 박미소의 라이브인 세종을 비롯하여 새벽 동소리, 새벽 종소리, 네, 이야기 박물관, 인성학 스터디 영상 얘기, 또 이제 명사 초청 특강,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세프로 영상 자서전도 있고요. 이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 분모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공통 분모라면은 어린이가 미래다. 교육이 미래를 선도한다. 지금보다 더 새로운 신세대 교육을 배워야 된다. 영상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사람이 사람다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인성교육이죠. 왜? 인성. 알았어요. 네. 다음 질문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된다. 그 소리야. 그러면은 칭찬받는 삶을 살자는 최종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어린이가 좋아하는 교육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미래 후손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육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작가 이거 뭐 하나요 이거? 이거 영상 자세 뭐 하려고 만들어? 돈 벌려고? 아니단 말이에요. 누구 뭐 축혀주려고 뭐 내가 이거 만들었다 뻥이려고가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걸 딱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래에 그런 어른들의 메시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해가 있죠? 네. 부모가 인정하고 후손들이 존경받고 따르는 삶, 그중 가장 무엇이 더 귀하겠습니까? 그 제일 귀한 것은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셨구나 하고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해서 대를 이어서 좋은 생각, 바른 올곧은 정신, 그리고 사람다운 인성이 계속 이어지게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이제 나는 신앙이니까 꼭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잘 살았다 너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조선교육이라고 해요. 조선교육? 조선이 뭘까요? 할아버지와 손자를 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네. 후손들이 인정하는 삶의 위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들의 진실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진실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미소가 네. 어렸을 때는 뭐 기저귀를 찾잖아. 기저귀 찬 걸 쟤는 왜 기저귀 찾느냐고 하지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될 적에 성장 과정에서 뭐 실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는 틀려버렸어. 쟤는 싹이 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왜그런가 하면 그것도 과정이다. 혹은 60, 40된 엄마 아버지가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우리 눈에는 서툴러요. 애기가 애기를 낳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낳는 건 20살에서 30살에 낳는데 이렇게 보면은 야 우리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애기를 낳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애가 애를 낳네. 그러니까 보면 그 애 엄마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다 서툴어. 그런 거를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어른이다. 그런 것이 조선교육, 격대교육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후손들이 살아갈 땅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이야기 할아버지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죠? 격대교육이라 하셨던가요? 그렇죠. 격대교육입니다. 격대교육은 지금 전부 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 엄마 아버지하고는 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성장도 하기 전에 학교 간다고 어디 간다고 집을 떠나고 부모하고 같이 안 살고 이렇게 부부도 뭐 직장 생활한다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 정도로 이런데 이 인간관계에서 화합이 일어나야 된다. 하여튼 나는 참 그 조선 교육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야. 그럼 바로 이런 영상 자서전이 곧 조선 교육 격대 교육인가요? 그 영원한 정신 유산을 남기면서 말입니다. 이게 영상 교육, 영상 자서전을 만드는 이유는 100번 강조해도 한마디예요. 애들 보라고 만드는 거다. 어린이들 그 자손들 보라고 만드는 거다. 이거 가지고 뭐 시청률에서 돈 벌고 뭐 다른 그 시청자들 뭐 조회수 따지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그 지역에 진짜 우리의 후손들이 배워야 될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건 학교에서 배우지만 거기서 배우지 못하는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네? 네.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 네. 그 중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그런 이야기를 담자는 거죠. 그게 이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영원한 정신 유산을 남긴다. 대한민국 정신을 보듬고 존귀한 조선인들의 인간적인 사랑의 정신을 이어내리게 한다. 제가 아직 어리지만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언젠가 제게 나라 빚이 너무 많으니 이제 제가 커서 세종시장이 돼서 나중에 정치를 하여서 나라 빚을 제로로 만들어야 이제 그래야 너희들의 후대 자식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러셨잖아요. 저는 아나운서 지망생인데 왜 그 이야기는 하셨는지 또 그리고 나라빚 이야기도 해주세요. 사람이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의 현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고 옷 입고 잠자고 그런 집 의식주 문제라든가 사람에게는 살아갈 현실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라 살림을 하면서 현실 환경에서 빚을 많이 졌어요. 왜 빚을 졌는가 하면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정보통신 세월로 오면서 우리나라는 빚을 안 끌어오면은 무슨 그 공장도 세울 수 없었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어서 차관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빚을 내오는 걸 차관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우리가 차관을 안 들여와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나라가 부자 나라가 돼서. 근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매년 50조, 60조의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빚이 어린이들 태어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다 치면 7,500만 원씩이니까 상상도 못하게 빚이 많아요. 우리나라 1년 살림살이가 386조 원인데 올해가. 그런데 국가 총부채는 자그마치 3,500조 정도 되니까 전체를 합치면은 뭐 집을 대출받은 것도 빚이란 말이야. 나라 빚이야. 사실 가계부채라고 그러는데 또 기업이 공장을 세운다고 하면 이제 공기업 부채라고 하는 게 있고 개인 부채가 있고 국가가 낸 빚이 있는데 그런 빚들이 지금 인구는 자꾸 주는데 태어나는 아이들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갚아요? 미소가 다 갚아야 돼요. 싫어요. 싫은 게 아니라 이제 안 갚을 수가 없어. 그렇게 갚아야 되는 이런 나라 빚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빚을 없애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나라 살림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세종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도 하고 대통령 할 거요? 네. 할 마음 있어? 네. 어떤 대통령이 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좋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지.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지금 하는 지금은 네가 대통령을 할 40년 후에 따질 것 같으면 40년 시대에 구시대 원시인 시대예요. 미개인 시대. 지금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훌륭하시지. 그런데 그보다 갈수록 더 훌륭해서 다음 대통령은 지금이 뭐 이제 다음 대통령이 우리가 19대 대통령을 뽑게 되네. 19대 지금 19대 대통령 18대 대통령이구만. 한 30대 40대 대통령이 한 50년 후의 대통령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많이. 이제 배울 건 배우지만은 그 세월이 변하니까 그때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나라 빚은 우리들이 진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진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 어린이들이 갚는다고 하면 어린이들 저도 지금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이 그 나라 빚이 그렇게 많은 걸 알까요? 몰라요. 몰라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나라 빚이 많은 것을. 그거는 이제 경제 문제고 국가 재정 문제인데 그런 것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빚이 많은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딱 죽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 빚쟁이들이 막 빚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은 그 빚을 나는 모르는데? 그 빚이 얼마냐? 1억이다, 뭐 10억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상속을 포기하는 법정 절차가 있어요. 상속 포기. 상속 포기 들어봤지? 네. 예, 할아버지가 얘기해서. 그런데 나라 빚은 포기가 안 돼요. 음. 아버지 빚은 포기가 돼. 이미 오히려. 가능하나? 그런데 나라 빚은 포기가 안 되니까 뭐 이민 간다 소리가 네 입에서도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민을 갈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나라가 빚이 많으면 할 일을 못해서 비행기도 못 싸우고 탱크도 못 싸우고 결국은 군인들도 밥을 못 먹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허약해져서 외국한테 먹혀버립니다. 먹혀버리면은 전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일을 해도 먹는 것은 풀뿌리밖에 먹을 게 없이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날의 그 과거의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요. 그리고 예? 이렇게 꽃같이 커오는 대학생들 대학교를 못 다니고 전부 다 일제의 그 성놀이개로 위안부 할머니가 그런 거라. 이런 끔찍한 일을 국가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미소가 뭐 갚아야지 그래도. 싫어요. 진행해 얼른. 왜요? 얼른 아니, 진행해. 참. 아니 근데 이걸 제가 커서 어떻게 혼자 갚겠습니까? 아니 혼자 말이 갚으라는 건 아니요. 아, 혼자 갚은 거 혼자 아니에요? 갚으라는 건 아니고 그때까지 뭐 나라가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된 그전까지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나라 빚 문제를 후손들에게 물려가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지금 중요한 게 빠지고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그럴 재주를 능력을 의식을 줘야 돼요. 현규한테도 그 말 하셨죠. 그 현규가 이제 배우가 된다는 건데 꿈이. 근데 왜 정치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현규같이 똑똑한 아이가 배우만 하면 되겠어. 배우도 해야지. 그러니까요. 배우도 해야지. 아깝잖아요. 너도 아나운서 할 거잖아. 네. 아나운서도 하고 배우도 하고 뭐도 해야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배우만 계속 할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해야지. 아니 근데 배우밖에 못 해먹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 배우만 하고 나 말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배우가 쉬운 게 아니요. 근데 정치도 쉬운 게 아니야. 근데 나는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 제자야? 월남 이상재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제자인데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이런 나라를 통째로 건전한 3.1운동의 총지휘자요. 연출자요. 감독이요. 그러니까 그 스승님의 그런 네. 정신을 받아서 혼자한테도 그 정신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꼭 그러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유념해라.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현규가 세종시장이 된다면 이제 저도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된다면요. 또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쟁해야지. 그런 경쟁은 좋은 경쟁이야. 그러면 그래요? 네가 먼저 해야 1년 먼저 한 번 먼저 하고 현규가 그다음에 할 수도 있고 현규가 먼저 하고 네가 나중에 할 수도 있어. 그건 상관없어. 세종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나는 나중에 해. 네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또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참 그런데 네? 어떻게 된다고 내가 한번 가르쳐 줬나? 나라 빚을 제로로 만들어야. 그런 대통령이 되려면 돼야지 그걸 하는 거 아니오. 먼저 표를 찍어놔요. 표를 찍어놓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지금부터 나 세종시장 될 거라고 저기 선거운동을 지금부터 하는 거요. 말했어요, 애들. 하고 버릴 말이라도 나 세종시장 될 거다 말했어? 찍어준대요. 찍어준대요? 네. 고마워라. 그러면 야 너 대통령 되면 나 뭐 시켜줄래 안 물어보대? 네? 하긴 그런 애들도 있어요. 너 대통령 되면은 나 뭐 시켜줄 거야. 너 불리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개 줄게. 너 해. 너 하고 싶은 거 줄게 하야 그랬어? 네. 여성복지부 장관이 될래. 여성복지부 욕 넣어서 하기 싫대요. 욕 먹어서 하기 싫대야? 네. 근데 친구들 여자잖아. 네. 그럼 국방부 장관을 하던가. 그래서 여자도 국방부 장관 해도 돼? 그래서 민정이한테 너 내 비서관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겠대? 네, 하겠대요. 아이고 비서실장 엄청나지.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 따라해봐. 말이 씨가 된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나는 뭐 그냥
학교 선생 할 거야. 그러면 학교 선생, 간호사 하려면 간호사. 그거로 끝나. 아니 뭐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야. 지구를 빙빙 돌려볼 거야. 대한민국을 총체로 이끌고 갈 거야. 그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꿈을 크게 가져라 이거지. 작가가 돼도 아주 대단한 작가가 되셔라. 어마어마한 작가가 되셔라.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또 이제 늘 하시던 말씀인데 음. 북한 핵이 정말 큰 문제고 또 지구가 병이 들어서 음. 물도 오염되고 이제 공기도 더러워지고 환경 문제도 심각한데요. 음. 그러시면서 어린이들에게 죄인됨 신정이라고 하시는데 왜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산이 경제적으로나 안전 문제라든가 또 세월호 같은 이런 안전 문제라든가 방화라든가 또 혹은 북한 핵 김정은 문제라든가 또 자연 환경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만 우리 세대에 와서 할아버지 세대 할아버지가 지금 70인데 70년 동안에 이렇게 나라가 다 절단나는 게 많아. 잘된 게 더 많지.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고 그런 반면에 나빠진 것이 많은데 물이 나빠지고 공기가 나빠지고 오늘하고 내일가는요 황사가 엄청나게 온대요. 그 미세먼지 농도가 무지하게 높대. 최고 17배인가 20배까지 높대. 이렇게 나빠진 환경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뭘 알았지 이게 더 나빠지기로 말하면은 제일 빨리 죽는 게 공기요. 공기 그럼 오염 나도 죽어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죽는 게 공기 문제예요. 물 문제하고 공기 문제가. 나 죽기 싫은데. 그러니까 땅이 꺼지는 게 뭐야? 지진이지. 네. 하늘이 무너지는 건 뭘까? 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소리 들었어? 네. 뭘까? 하늘이 무너지는 건 뭘까? 하늘 꺼짐. 아닌데? 하늘은 꺼지는 게 천 없잖아. 꺼짐. 하늘천. 공기 오염이 하늘이 꺼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숨 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 그럼 저도 죽는 거예요? 아니 안 죽어. 걱정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 아. 없던 것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앞으로 이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걱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학자가 많이 나와야 돼. 과학자가 온경이 과학자 된다고 그랬잖아. 네. 지구를 맑히고 밝게 하고 공기 더러운 걸 정화시키고 그런 과학자가 돼야 되지. 그래서 로벨상도 타고 해야지. 현규라니. 그러니까 정치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의학도 잘하고 잘해야 될 게 많아. 그런 어린이들이 네. 그러니까 힘들어. 그런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재미나게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이런 영상 자서전에 나와야 될 할아버지들의 몫이에요. 할아버지의 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래? 그럼 막 에휴 흥질나 죽겠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기분이 나빠서 안 돼요. 아니에요, 저 그러면은. 안 해? 기분 나빠요, 저 그러면은. 제가 왜 굳이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 할아버지들. 세상에 스승들이 다 그렇게 하면 공부를 안 해버려? 싫어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해버리면 또 저만 손해지. 아유, 그럼 근데 어떡해. 공부가 잘 안 된다. 안 스승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어린이들을 길을 흐름을 봐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 맞아요. 다음으로 가.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갚을 길이 오직 하나. 모두 다 솔직하게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 걸 다 해결할 지식과 인격을 갖춰주는데 일생을 바치겠다. 이러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영상 자서전의 제작 의도입니다. 이런 영상 자서전에 나와서 과학자가 네. 또 환경운동가가 또 정치인이 또 법조인이 의료인이 나와가지고 작가 같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농사 전문가들이 네. 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참 내가 살아보니 50년, 60년, 80년을 살아보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자 어린이 여러분 내가 이거 정말 어떠한 박사학위는 안 받았지만 이 문제에는 내가 전문가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이것은 말입니다. 배터리 안 좋은 거 넣으면 다 노하우가 있어. 그런 거를 이제 말하라는 거지. 그래 그런데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 그 얘기요. 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학교 공부의 70%는 쓸데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미래를 살신 지식의 창의 교육을 시켜야 할 힘이 생긴다 이러셨지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열심히 배워서 대학 가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대학 가서 배운 것까지 다 없어질 직업이요. 절반 이상 68%가 없어진다는 건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새 직업이 나와. 뭔 직업이 나올까? 로봇 띠리리띠리. 로보트. 그러니까 로보트라고 할지 버로트라고 할지 그 이름은 이제 새로 짓겠지. 근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이 없었어. 그리고 컴퓨터라는 이름이 없었어. 네. 영상 작가 이런 이름이 없었어. 지금 그런데 컴퓨터, 스마트폰 이 속에 모바일 산업 쪽에 얼마나 새로운 직업이 나왔는가 말이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직업이 총계 태어나고 났을 때는 300개에서 500개 사이였었어. 농사 짓고 배 농사 짓고 쌀 농사 짓는 거 외엔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해방 후에 바로. 그랬는데 지금은 직업이 3만 개, 3만 개. 3만 개. 미국은 20만 개요. 근데 이 직업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지구 인구가 30년 이내에 엊그저께 2046이라는 프로젝트가 방송된 적이 있는데 30년 후가 2046년이요. 네. 2046년이 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직종은 다 없어진다. 로봇가 다 와서 한다. 2046. 30년은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딱 만난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걸 알고 대비를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영어 연락에 배우면 뭐래. 여기 시계만 하나 차면은 시계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번역을 해버렸는데. 맞아요. 요즘에 왜 영어 배우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를 해야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왜 고등학교를 갑니까? 지금 그 방법이 없어 그래요. 그 방법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뽑는 게 아니야. 교육은 전체적으로 개혁이 돼야 돼. 할아버지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할까? 있습니다. 어째서 있을까? 있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걸 처음으로 창제하신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에요. 네. 내가 그분의 직속 제자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갑오경장 때, 갑오경장 아직 안 배워서 모를 거야. 그 갑오 개혁은 배웠어요. 갑오개혁을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 말이 그 말이야. 갑오개혁 적에 그때의 월남 이상재 선생은 대한민국 최초로 교육부라는 게 없었어 그때는. 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때는 뭐라는 거면 의정부라고 하는 기관의 의정부가 정부야. 의정부의 항무국이라는 걸 처음 만들고 항무국장이 되신 분이야. 항무국장이 되셔가지고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을 만들도록 시키고 그분이 대한민국 교육의 아주 태초의 할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일생을 바삭하게 알아서 지금 교육학 박사들도 나하고 얘기하면 내가 아는 거를 그 사람이 모르고 그 사람이 아는 걸 내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월남 이상재 선생 교육 정신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네. 그 장반의 교육 정신은 뭐냐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시간 많이. 그 양반의 교육 정신은 뭐냐면 어린이가 미래다예요. 어린이가 미래다. 그 청년이 미래다. 나다. 그 청년들에게 미래를 청년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진 기술, 인쇄 기술 막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할아버지 예. 있잖아요. 그 질문 한 개만 더 끼워 넣어도 돼요? 끼워넣어 보세요. 그 처음 만든 신문이 독립 립독 맞아요? 독립이 아니고 독립? 니은자 독립이지. 국립 아니 립독? 독립 립독. 독립신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서재필의 변명. 서재필 선생은 네. 갑오 경정 이전에 1884년에 그 양반이 뭐 갑신정변 갑신정변 때 그 왕을 몰아내는 쪽에 참석을 할 때 국방장관이요. 그래서 3일 천할 때 그랬다가 그게 실패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쫓겨가요.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이 거기 공사관으로 가서 만나 그분을 데려다가 독립협회를 만들게 하고 독립신문을 제작하고 의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독립문도 짓도록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국민모금도 하라고 그러고 근데 역사에 그런 게 제대로 안 나와. 맞아요. 그냥 왜 그렇게 했다는 게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와. 이승만, 윤치호,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운영하는데 그게 3.1 정신의 씨앗이요. 거기에서 3.1 정신이 나온 거예요. 그게 독립 정신이. 그게 교육이요. 그때 독립협회가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조선의 급선무는 교육이다. 교육이 최우선 과제다. 우리나라가 무식해가지고 일제 먹혔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자꾸 침략을 받는다. 그때는 일제 침략 전이지만. 네. 돌발 질문 하지 말고 얼른 막 네, 몰아서 빨리빨리 갑시다. 네.
할아버지 성장 때 배운 공부가 지금은 쓸데가 없어서 첨단 IT 정보화 시대가 된 것처럼 이제 컴퓨터 같은 새로운 무엇이 나오는 등의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면 터표컴이 나오겠지. 네, 뭐가 나올지 모르지. 네. 알파고처럼 모든 지식의 70%가 없어진다는 건데 영원한 지식이란? 영원한 지식이란 그것은 사람 됨됨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은 기계가 못하는 일. 그건 뭐냐? 노래를 부르면은 기계가 미소 목소리하고 똑같이 못해. 말을 하면 미소만큼 이렇게 말을 할 때 인터뷰를 하면 미소같이 순발력 있게는 못해. 원고대로는 그게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창의 교육에 창조적인 새로운 미래 학문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할아버지는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만들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미소는 여기서 머리가 쫙 올라가. 나는 요만큼만 얘기해도 이게 10배로 튀는 게 어린이다. 네. 인간성을 경고하게 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이들하고 영재학당을 그렇지. 운영하시고요. 또 인간성이. 결국 영상사서동도 이런 목적이시죠? 그렇죠. 영상자서전 만드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청년 어린이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지식의 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고리타락하고 추하고 미개인 원시인 같은 것 같지만 아닌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주 진액이 있어. 그런 것을 뽑아내야지. 그런 걸 배워야지. 할아버지한테는 뭔가가 있어. 근데 쓸데없는 것도 많지. 왜 그런가 하면 시대에 안 맞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안 될 거 시대가 본받을 것도 있지요. 또요. 지금 어린이와 어른들의 사이가 너무 멀어지고 있다. 특히 조선거대 난방같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허물기 위해서는 어린이들 보고 너네 왜 그러냐 할 게 아니라 먼저 어린이가 되어야 이제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네. 애가 애를 낳는다 그랬잖아. 네. 내가 보니까 애나 애기나 이제 내가 보니까 그것도 찡겠지. 똥을 싸는 애기나 똥을 치우는 애기 엄마나 다 서툴어. 그 인생이라는 게 지천을 하고 나무라고 혼내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보듬어야 돼. 쌓아 안아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인간 간에 서로가 아끼고 배려하고 나무라지 말고 누구 탓을 하지 말아야 돼. 국회 탓을 정부가 하지 말고 정부 탓을 국회가 하지 비교도 말고. 좀 하지 맙시다. 아유 진짜 그놈의 비교하요. 비교. 네. 넌 쟤는 저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네 그런 거 저 진짜 싫어요. 아니 그러면 걔네 아들 네가 걔하고 똑같으면 네가 걔지. 네가 아니지. 너하고 저하고는 달라. 아니 이 손가락하고 이 손가락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너는 왜 이러냐고 너 그러면 이거 뭐가 돼요? 그니까요. 다 다른 건데 그러니까요. 비교 못하게 할게 알아. 비교들 하지 말아요. 예, 비교하지 그렇습니다. 네, 과거 청소년 보고 노인이 되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청년이 돼야겠지 어찌하겠느냐. 원래는 선생이 이렇게 청소년들을 좋아하신 걸 그대로 배우신 거군요. 그 월남 이상자선 책에 그 말이 있지요. 내가 어린 청년이 돼야지 청년 보고 노인이 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양반이 아니 월남 선생님은 왜 그렇게 청년하고 어린이들만 좋아하십니까? 청년들을 좋아하십니까? 청년이라는 게 20살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미래가 있어. 그런데 그들이 할아버지를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애들이 되면 되잖아. 걔를 보고 노인이 되라고 할 수는 없잖아. 네가 노인 되는 게 맞냐? 내가 애들 되는 게 맞냐? 할아버지가 애들 되는 내가 애들이 돼야지. 그러면 나는 남는 장사야. 근데 네가 노인이 되면 너는 인생이 좀 팍싹 절단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린이들이 미래다. 네, 저도 월남 선생처럼 그리고 이야기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동생들, 친구들 세월이 흘러 부모가 되고 비교 안 하고. 네, 또 할머니가 되면은 미래와 어린이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아서 어린이들이 이야기 할아버지한테서 배울 수 있는 걸 이제 뽑자면 그리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을 요약해 주세요. 말하기. 네, 말하기. 글쓰기. 글쓰기. 또 남을 사랑하기 같은 걸 잘 가르치는데. 오. 그 인성. 그리고 배려하기, 보듬기. 뭐 할아버지는 그런 거 전문가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웅변도 잘 가르치지. 네. 그래서 웅변도 제법 좀 폼을 잡을 수 있지. 네.
그 응교도 잘 가르치고. 하여튼 뭐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벼시 오죽할까 이렇게 바랄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한테 배워놓으면 잘 돼 또. 잘 되는 것도 있어. 그러면 어른들은 누구나 다 할 말이 많을 아유 많아요. 우리 그럼 저희 할머니도 그러실까요? 왜 그렇죠? 할머니도 하실 말씀이 많지. 근데 그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되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할머니들은 딱 보면은 아이고 그럼 표현이 안 되네. 맞아요, 저희 할머니.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야 뭐가. 그럼 그걸 뭐 저거 무슨 뜻인가 하고서 조금씩 거들어드리면 그 말이 나와. 그때 저런 거 가지고 그때 뭐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 시집 와서 우리 시어머니가 뭐 저거서 이야기를 꺼내신다고. 그래 아이고 그렇게 아이고 속에 다 들었어. 할머니도 하실 말씀이 많은 거요. 근데 도대체 못하신 말씀이 뭔가요? 근데 내가 못할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이 할아버지는 혼자 살잖아. 네. 오랜 동안 혼자 살고 있잖아. 혼자 사는 그 속에서 이제 제니 할머니하고 관계 그런 거는 뭐 이거 죽으면 할까? 살아서는 그 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하고 앉아서는 할 수도 없어. 이게 여기 진행자가 한 50대, 60대 사람이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어린이하고 할 얘기가 못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세상에 태어나 돌아가신 부모님께 아들 노릇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게 연결이 위에랑 되는 거네. 아주 진지한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같은 사람을 낳아놓고 내가 한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가. 왜? 혼자가 되고 나니까 네.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기대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제니 할머니가 없으니까 애들을 뭐 밥을 해 먹을 수 있나? 내가 밥을 해 먹을 수가 있나? 야,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너무 진지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제니 엄마 아빠도 경찬이 엄마 아빠 아들 딸에게 미안한 건 또 뭐죠? 내가 아들 딸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핀자를 팍 주더라고. 야, 이 사람아,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딨냐고. 나 가지고 그렇게 키워주고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건 말이라고 하느냐고. 그런데 미안한 거예요. 난 죄인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 때를 거의 굶겼어요. 밥을 못하니까. 애들이 해먹고 살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엄마가 없으니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없어졌느냐. 죄인 죽을 맛이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없어져 버린 집사람한테 네. 너 오죽하면 또 나갔을까. 이런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제니네 할머니에게는 더 많다고 할아버지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요. 뭔데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게요? 그렇다고 집을 나가면 안 되지. 그래도 부부가 가정이 어렵고 가난해도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애들은 남매가 아직 공부하고 어린데 그냥 어디로 그냥 가난해서 못 살겠다. 내가 성격이 나빠서 못 살겠다. 뭐 어째서 못 살겠다. 뭐 두드려 패서 못 살겠다. 두드려 패진 않았지만 하여튼 간에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이유로 나갔지만 나간 건 다른 이유예요. 완전히 이런 거하고 달라. 네. 말을 할 수는 없는 얘기인데 집을 나가니까 그게 안 되잖아. 같이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힘을 합해야 되는 게 부부잖아. 미소야, 안 그려? 그래요. 그냥 아직 결혼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냐요. 그러냐요. 그렇다. 왜는가 하면 이게 어렵다고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고 부부가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을 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내 책임이 99%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죄인 같다. 그런 별 얘기가 다 근데 나오네. 할아버지 응. 여기에서요 그런 얘기들은 언제 다시 하기로 하시고요. 그래, 다시 해야 돼 이런 거. 원래 영상 이건 어른이 진행을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진행이 약간 아, 조금 뭔가 안 맞아. 네, 안 맞아요. 코드가 원래 영상 자서전이라는 뭐 이제 말 못할 사연 또 이제 가슴 깊이 이제 박힌 인생의 상처 뭐 말 이런 못할 걸 하는 거예요, 것들을, 맞아. 네, 털어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치료하자는 게 목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아, 맞아요. 이게 영상자서전 이게 이제 견본을 만드는 건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제자가 이걸 하니까 네. 제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40이 되고 내가 80이 되고 네가 40이면 내가 몇 살이냐? 할아버지는 저랑 몇 살 차이가 나죠? 56살 차이잖아. 저 80, 네가 40이면 내가 몇 살이야? 제가 사실은 30년 지내야 되니까. 아니까 간수가 내가 56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네. 네가 40이면 내가 96세네. 네. 그때 네가 진행을 해.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어. 네가 40이 되면은 속에 있는 얘기를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지금은 웃고 하지만 네. 사실은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었었거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상처가 나서 괜찮아지. 그러면은 자세한 이야기는 40년대 기약을 제가 40대 기약을 합시다. 근데 엄청나게 쏟아나는 이제 이 영상 자서전이 이렇게 엄청나게 솟아나는 후대의 사랑의 열정을 후대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157번입니다. 157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영상 자서전을 이해를 하려면 이게 어려워요. 내가 이 영상 자서전에 출연을 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이끌어내는 말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인생을 내가 오늘 아침에 100세를 맞는 강모모 집사님의 백수연 축시를 썼는데 네. 100세예요. 내일이 100세예요. 내일이 100세예요. 100세래. 근데 오세일 집사님이 성신앙독을 차려요. 그래서 그 축시를 썼는데 그 축시를 쓴 것을 내가 지금 읽지 못하지만 이 속에 있긴 있지만 그 보내줬는데 축시를 좀 손을 봐달라고 해서 초안을 잡아달라고 해서 써서 보냈는데 잘 고쳐가지고 쓰라고. 사람이 100년을 살고 80년, 70년을 살면 희노애락이 인생에서 별별 경험을 다 합니다. 싸움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돈을 떼기도 하고 돈을 떼어먹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가슴속에 다 묻혀요. 그런 것을 그걸 그냥 끌어안고 그냥 죽으면 되겠어? 아니요? 안 되지.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다 못하고 다음에 한다고 못 하십니까? 그게 이제 네가 어리니까. 진행 어리니까. 나이가 잘못했네. 나이가 잘못했어. 근데 너무 아픈 상처는 건드리면 이제 또 덧나서 다시 상처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 하셨는데요. 어린이들은 뭔지 모르고 어른이 돼야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소하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이걸 영상자서전이 뭐다라는 걸 알리려고 해서 조금씩 이렇게 원고를 만드는 건데 이런 것이 인생이다. 사람은 할머니도 입을 안 열어 그렇지 할머니도 80년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참 가슴속에 줄기가 천갈래 만갈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돌아가시면 그냥 끝이야. 근데 그것이 아이고 사람은 다 그런 거다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영양가가 들었다. 미소가 들어둬야 될 이야기들이 있다. 어리니까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지. 어리니까.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연세도 많으시죠? 할머니가 나보다 많으시지. 왜요? 왜 많어? 일찍 태어났으니까 많지. 왜 많겠어? 네가 왜 형님보다 한 살 많냐? 제가 더 일찍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답이 그거 질문이라고 했어.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인생 70년을 사신 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겠습니까? 눈물과 한숨과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섞여 있는 게 인생인데 네. 그 모든 인생은 자기가 다스리는 뭐라고 말할까? 자기가 다스리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자기가 그것을 슬프다 해가지고 팍 깔아주지 말고 네. 기쁘다 해가지고 너무 팔팔 뛰지 말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서는 무엇인가 자기의 주관이 또렷하게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있죠. 아, 그런 것이 있죠. 네. 첫째는 예. 첫째는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내와 남편에게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아니지, 아내와 남편에게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 받아줘야지. 아내와 남편에게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이 아내와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암만 잘 살았어도 헛일이요. 나쁘게 산 거요. 둘째는 뭐냐? 둘째는 아들, 딸, 후손들 앞에 떳떳하게 말하고 글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후손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저기를 보셔야 됩니다. 셋째도 있습니까? 저기를 봐야 됩니다. 카메라. 셋째도 거기 보면 안 있습니까? 돼. 카메라. 셋째도 있습니까? 셋째가 바로 하나님께 떳떳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70년 살아온 소회를 한마디로 취급한 거, 세 마디로 취급한 거예요. 떳떳해라. 그렇다면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던 손자, 손녀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곁들여진 이야기, 그리고 커서 듣고 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의 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있고, 네. 며느리 있고, 딸이 있고, 사위 있고, 좋은 말을 한마디씩 유언처럼 네. 하고도 싶은데 하고도 너무 싶은데. 그게 또 때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병상에 들어넣어서 하기로 하고 병사. 나중에 검찰 못할 때 하기로 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 제니. 네, 제니. 제니가 큰 제일 장손녀거든. 네. 걔는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기도한 집안의 장손녀로 태어나서 앞으로 미국에 계속 언론인 쪽을 시키려고 그래요. 네, 언론인. 내가 기도하기를. 아. 그다음에 둘째가 경찬인가 송은인가 내가 헷갈리네. 경찬이는 이제 예선자인데 네. 경찬이는 처음에 수의사가 된다고 그러더니 오. 걔가 왜 수의사가 된다고 그러는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걔는 과학계열, 과학자계열. 내가 볼 때 쟤는 과학 쪽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송은이는 내가 볼 적에 쟤는 박사 학위를 한 3개나 4개 정도를 가질 수 있는 아이다. 그래서 노벨상도 몇 개를 탈 수 있을지만 아주 공부를 잘하니까 인정. 송은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두 쌍둥이 주쌍둥이. 은찬이 은성이하고 미국의 막내 애니하고 셋이가 다 같은 나예요? 예, 같은 나이에요. 그래서 생일도 6일 차이에요. 6일 차이로 송년이가 먼저인가 쌍둥이가 먼저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6일 차이로인데 걔들은 우리 송년이는 쟤는 예일대 총장을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예일대 총장이다. 예일대 총장 한국인이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의 3대 대학에서 최고 대학. 걔가 집착력이 대단히 강해. 한번 뭘 잡으면은 그냥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걔가. 그런 거 같지 않아? 봤잖아. 걔가 그렇게 강한 아이야. 걔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옛날에 네. 매달리면은 엄마 아버지가 뛰면 안 떨어져. 아, 대박. 얼마나 강하게 붙잡는다. 그게 집착력이 되더라. 야,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후학을 양성하면 좋겠다. 그리고 은성이는 아주 재주가 다양해서 첫날 와서도 연기자 같은 개그맨 같은 그런 재주를 보여서 예체능계로 어디로 나가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은성이는 묵직한 애가 걔는 무슨 작가 계통인지 그렇게 보여. 오, 그러면은 미국 손녀들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요? 얼마나 잘하는 것은 조금은 알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큰 애는 상위 10%, 와. 상위 10% 우등반이고 대학교 가는 반. 미국에는 반이 틀려요. 학교에서 왜 틀리지? 3학년 때 반을 갈라요. 그래서 대박. 대학 갈 아이들 안 갈 아이들을 가려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뭐 미국에서도 1%, 3, 와. 1% 그래서 학교까지도 옮겨갔죠. 대박이다. 그래서 웰러 스피니스 뭐
스토리라고 저 스쿨이라고 우리 가봤잖아. 네. 학교까지 옮겨갔잖아. 공부 아주 잘. 대- 이제 네. 할아버지보다 이제 계속 네. 잘하겠지. 알겠죠. 대를 내려갈수록 뭐든 잘할 건데 그들은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도 상위에 들어가는 초영재들이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영재, 초영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런 믿음은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유재소리 방송에서 한 걸 보고서 내가 감동을 받는 미래가 있다. 그러면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마치는 말씀 해주세요. 사랑. 사랑. 내가 영상자서전에서 형체가 없어도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인류를 내가 사랑하는 그 정신이 있어요. 인류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 앞으로 살아갈 인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고 아픈 사람은 돌보고 그것이 미래의 가치가 된다.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 되고 지구 멸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현재대로 나가면 지구가 멸망한다. 죄악 세상이라.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네. 끝으로 어린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이야기 할아버지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몇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물어봐야지.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이쁘신가요? 그 꿀짱 아이들도 포함해서. 어린이들에게 뭐 한마디 하라는 줄 알았네. 어린이들이 한마디 하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 믿지 마라. 나쁜 말은 믿지 마라. 이야기 할아버지가 맞다면 맞는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부 못하도 너는 사랑받게 된다. 공부 못하는 거 하고 사람이 똑똑한 거하고 관계가 없어. 우리나라 교육이 그게 문제예요. 꼴찌도 이쁘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영 말을 안 듣는 것보다 더 나쁜 버릇이 있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어린이는 왜 그런 건가요? 문제야. 문제야? 문제는 걔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 문제라고 한 사람이 문제. 문제라고 말한 것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애를 문제라고 그러는 게 어딨어. 에디슨도 문제야. 아인슈타인도 퇴학을 당해. 초등학교 때. 그리고 링컨도 문제야. 다 문제였었어. 박정희 대통령도 혼자만 이렇게 가만히 있고 친구들하고 별로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애들이 잘된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 할아버지 그 스마트폰에 지식인 거기에 나에게 카카오톡에 볼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은 혼자 있는다는 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막 올려서 막 신나게 이렇게 노는 사람은 똑똑하지 않아. 생각이 얕아지니까. 왜냐하면 그 환경에 어울리니까 깊이 생각할 때 혼자 있어야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꼴찌라고 해서 꼴찌가 시무룩하니 뭔 턱을 비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렇지 주로 꼴찌가. 저는 안 좋게 나도 문제인데. 꼴찌 하는 애들 보면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다른 애들 노는데 어울리다. 맞아요. 그 시무룩해서. 시무룩하지. 네. 걔가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신나게 뛰어놀고 웃고 그렇게 하면 머리가 나빠져요. 그냥 뭐 조금 말썽부리면 한방 얻어맞으면 울면서 옆방에 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 그때 이제 철학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왜 맞았나. 제가 그래요. 저 맞죠. 그러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거기서 세상에 이치를 따는 게 야 내가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든가. 그러면은 자면 안 돼요, 바꿔서? 맞고 자도 되지. 자면서도 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꼴찌라고 하고 문제아라고 하는 것은 문제아는요, 사실 사랑을 받은 해결라요. 왕자 공주를 만들어주는데요. 근데 갑자기 왕자 공주가 되면은 더 고약해지고 괴팍해지지 않을까요? 그게 싸가지가 없어지겠다는 거지. 근데 네 가지. 네 가지가 없어진다는 거. 안 그래. 사랑을 받으면은, 네. 그 응석을 부려. 미소 응석 잘 부리지? 저는 응석퀸이에요, 응석퀸. 응석퀸이. 저희 친구들도 잘 그렇게 해요, 응석 잘 부려요. 그러니까 응석을 아무 때나 부리면 푼수요.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도 옆집 다 아줌마한테 부려요. 부려? 아니, 안 부려요. 그럼 선생님한테 부려? 네? 저희 선생님한테 친구들은 다 부려요. 저도 부리고. 응석을 많이 부려야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응석 부리면 또 두드려 패네, 이런. 나쁜 놈들, 이거니. 나쁜 아빠, 엄마.
그러니까 네. 공주를 만들어주고 사랑을 풍족하게 주면 그 병이 낫습니다. 예. 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제니나 경찬이나 저나 또 음. 현우 같은 아이들을 보면 순간 무슨 생각이 딱 오시나요? 가슴 덜컥한다. 그러니까 한마디 억장이 콱. 미소나 형규가 제니가 살아갈 일생 저것이 이제 아이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결혼은 누구랑 할지 애는 어떻게 할지 그 전에 우리 저기 제니 네, 증조 할머니가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저 제니 아빠의 할머니가 내 어머니지 네, 어머니가 제니 아버지를 임신을 했는데 네, 제니 아빠를 임신했는데 우리 내 집사람이 네.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뭘 어떡해요 제가 아기를 가졌으니 저걸 어떡하느냐는 거 아니 어떡하긴 어머니도 참 뭘 어떡합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왜냐면 우리 제니 할머니가 키가 조그만하고 몸이 약해요 네. 저것이 아기를 낳았으니 잘나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느냐고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미소나 현규나 이찬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세상이 편안해야 되는데 남북이 전쟁 나지 말아야 되는데 안전해야 되는데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나라 빚이 없어야 되는데 병이 돌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가슴이 덜컹해. 그게 나쁜 마음입니까? 네. 억장이 무너지셨다고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게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뜻도 되지. 네, 설명도 안 되는데 왜 그렇지요? 설명을 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할아버지가 보는? 그게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요? 그게 어린이를 보면은 지가 지가 알아서 살겠지 뭐 지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먹거나 크거나 말거나 뭐 시집을 가거나 애를 낳거나 말거나 다 하는겨.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저 어린이가 진짜 잘 커야 되는데 네.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시집을 잘 가야 되는데 장가를 잘 가야 되는데 애를 잘 낳아야 되는데 애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할아버지가 보는 어린이들에 대한 극진하지 못해 도가 넘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뭐 이거죠. 그렇죠. 네,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걸 알고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 알아는 듣겠습니다. 그럼 이제 못다한 말씀은 다음 기회로 미뤄보려 하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떳떳하게 살아라. 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다. 사람은 금방 죽더라도 거짓을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돼.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할래? 네니요? 내니어 안 한다 소리인데. 네시오. 내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건 안 할게요. 그럼 할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마. 근데 아빠는 아빠, 너무 아빠 아빠가- 성에서 하잖아요.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마. 아니 근데 아빠는요 진짜 왜 옛날 때 왜 그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그게 좋다고 판단하는 건데 네가 볼 때에는 그게 나쁜 거요. 진짜. 근데 아빠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요. 근데 나중에 보면 누가 맞느냐 할아버지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너 아빠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머리를 오늘 자르는 문제로 아까 한바탕 했지. 왜 잘라요? 다 들으면 그러니까 그건 할아버지가 못 자르게 한다고 했잖아. 약속을 했잖아. 네. 그게 뭐 머리 뭐 중학교 가면 자를지도 모르는데. 근데 머리를 좀 다듬기는 한참 다듬어야지. 그러니까 다듬는 것까지는 내가 다듬을 건데 왜 이렇게 딱 자르려고 하냐고. 그래서 답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된다. 부모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된다. 아빠 마음에 들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게 제일 큰 투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아니 할아버지, 너 아빠 말고. 어쩐지. 할아버지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 전체에서 빌딩보다 더 큰 투자다. 투자다. 근데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큰 문제예요.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살아야 된다. 왜 사느냐? 이래서 사는 거다 이거요. 왜 사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 네.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특별 부탁으로 들립니다. 네. 네, 그럼 이제 3부도 맞춰야 되겠는데요. 네. 청광로 작가님의 영상 자서전 왜 하는지 답을 알았다 맞히는 말씀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미소하고 3시간에 걸쳐서 영상 여기입니다. 자서전을 여기입니다. 지금 저거로 마감을 하려고 아, 영상 자서전을 촬영했습니다. 뭐 이것이 어떤 원고 틀대로 그렇게 읽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이 얘기가 필요하고 저 질문이 필요하고 미소가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영상 자서전에 꼭 담지 않더라도 훌륭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고 필요하시면 영상 자서전에 출연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미소도 데려가서 보조 촬영, 보조 진행자. 저요? 학교 다니니까 어려운데 하여튼 간에 됐습니다. 여기까지. 답은 떳떳하고 정직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네. 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것이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다. 왜 사느냐? 이래서 산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산다. 청광로 작가님의 영상 자서전 왜 사는지 답을 알았다. 이로써 1, 2, 3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끝이다. 끝이다. 저거를 처리를 다 해.